최소한의 훈육, 상처 주지 않고 따뜻하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이임숙, 지음, 카시오페아. 우리 아이를 지키는 따뜻하고 단단한 최소한의 훈육. 훈육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훈육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훈육해야 하나요? 아이가 커가도 훈육에 대한 부모의 고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행동은 많아지고 심각해지기에 답답함과 간절함만 더 커집니다. 잘 가르쳐야지 라는 의지로 시작한 훈육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부모에게는 후회로 남는 순간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소리치고 화내고 돌아서서 미안해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시간들이 많았다면 이젠 훈육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한 때입니다. 훈육은 절대 무섭게 혼내는 게 아닙니다. 훈육은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함과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단단함이 함께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원칙 없는 훈육은 아이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훈육은 언제나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사랑과 존중의 따뜻함과 꼭 배워야 할 책임과 경계를 가르치는 단단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부모도 화를 내지 않으면서 잘 가르치는 훈육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훈육의 원리만 잘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최소한의 훈육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훈육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이에게 차갑고 무섭게만 훈육한 게 너무 미안해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책의 초판인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이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8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정과 교실, 상담 현장에서 이 책을 읽고 실천하신 경험담과 감사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화내고 소리치지 않아도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은 제게도 무척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최소한의 훈육만으로도 아이는 얼마든지 잘 배우며 예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최소한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은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소리치지 않고 무섭게 혼내지 않는 훈육, 따뜻한 사랑과 단단한 경계를 가르쳐주는 훈육을 전하고 싶은 저의 한결같은 바람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따뜻함과 단단함을 기본으로 한 최소한의 훈육을 통해 훨씬 더 잘 배우고 성장합니다. 완벽한 훈육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최소한의 훈육을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 아이는 밝고 당당하며 스스로 돌보고 책임질 줄 아는 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부모 또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꺼내든 이 바람이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고 올바른 훈육에 도움이 되어 하루하루 기특하고 신통하게 달라지는 아이를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훈육이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것을 확신하며. 이임숙 올림. 파트 1. 매번 훈육에 실패하는 이유. 챕터 1. 훈육 상처에 아이도 부모도 아프다. 이제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훈육. 정말로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는 훈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부모 내면의 육아 상처, 훈육 상처를 돌보며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훈육 상처가 심한데도 다시 책을 들고 더 나은 훈육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다. 이 책을 끝까지 읽을 때쯤이면 아이의 행동도 하나둘 나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 아이의 예쁜 모습에 미소 짓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시도한 훈육은 왜 매번 실패했을까? 대부분의 부모가 말하는 훈육은 따끔하게 혼내준다 라는 의미였고, 그래서 훈육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시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훈육에 실패해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훈육 태도다. 가장 대표적인 훈육법으로 무시하기, 벌주기, 엉덩이 때리기, 그리고 생각하는 의자도 있다. 더구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부모는 아이에게 소리 지르며 비난하고 명령한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무섭게 경고하고 협박하기까지 한다. 이런 건 결코 올바른 훈육이 아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호하고 엄격한 훈육과 무시하기 훈육, 그리고 잘못된 훈육의 말들을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왜 지금까지 많은 부모가 훈육에 실패했는지 알아보면 훈육의 길이 보인다. 챕터 2. 훈육은 단호하고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훈육했지만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 그 과정에서 부모가 무엇을 빠뜨렸거나 훈육 방법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공연히 아이만 문제투성이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훈육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훈육 마인드를 가졌는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훈육이라는 말에 연상되는 이미지는 대부분 단호하게, 엄격하게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단호하고 엄격한 훈육은 절대 혼내거나 무섭게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단어는 무섭게 혼내고 차갑고 냉정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무섭게 혼내고 차갑게 돌아서는 부모에게 아이가 정서적인 상처를 입는 데서 훈육이 어긋나기 시작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엄마 무서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두려움에 떨며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아이를 훈육한 것이 아니다. 무섭게 겁주며 협박하고 냉정하게 아이 마음을 팽개치는 것도 훈육이 아니다. 오히려 정서적 학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차갑고 냉정한 태도가 훈육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멈추어야 한다. 좋은 훈육은 아이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며 가르칠 건 단단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가 겁먹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워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아이의 마음과 정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진짜 훈육만이 아이를 성장시킨다. 파트 2. 제대로 된 훈육이란 무엇일까? 챕터 2. 아이 마음을 읽지 못하는 부모들. 효과적인 훈육 방법을 찾으려면 먼저 아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우선이다. 어떤 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길래 어르고 달래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 아무리 좋은 훈육 방법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먼저 아이 마음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아이는 왜 잘 놀다가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게 되었을까? 둘째,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할까? 우선 엄마의 말 중에 잘 놀다가 라는 말에 집중해보자.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짜증내고 장난감을 집어 던졌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가 잘 놀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창 자라는 시기에는 아이가 잠잘 때를 제외하면 부모는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 그래서 아이가 잘 놀고 있으면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잠시 차라도 마시며 짧은 평화를 누렸다. 그러다 보니 잘 노는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부모의 평화를 깨버린 것이다. 잘 놀던 아이가 짜증을 내고 문제 행동을 했다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실제 놀이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기도 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기도 하다. 짜증내고 징징거리면 부모가 관심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혼자 노는 아이, 혼자 숙제를 시작한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아이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조금 어려워도 계속 집중해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노는 모습, 집중하는 모습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자. 네. 입니다. 그리고 124 파트 3.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훈육법. 챕터 4. 성공적인 훈육을 위한 제2원칙. 단단한 훈육. 민주적인 부모의 대표적 태도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모로서 필요한 태도다. 그런데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할 것과 꼭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전철을 타야 할 때, 놀이터에서 놀 때,
급식을 먹을 때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태도다. 그러니 줄을 서서 기다리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에게 기다리기 싫어? 기다리기 싫구나 라는 어설픈 말로 아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 공감은 하지 말자. 그랬다간 오히려 아이의 조절력을 더 망가뜨릴 수 있다. 파트 5. 훈육이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챕터 1. 훈육이 성공했다는 증거들. 훈육 후 부모의 마음. A. 개운하다. 짠하지만 대견하다. 신기하다. 고맙다. B. 마음 아프다. 자괴감이 든다. 우울하다. 힘들다. 훈육이 끝난 후 당신은 A와 B 중 어떤 감정을 만나는가? 훈육이 잘 되었는지는 부모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성공하는 훈육, 성장하는 훈육, 그래서 잘된 훈육의 특징은 부모와 아이 모두 개운하고 고맙고 애잔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고 잘못한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고 힘든 마음이 든다면 잘못된 훈육이었다는 증거다. 아니면 혼내는 것과 훈육을 아직도 구분하지 못해 아이에게 부모의 감정을 쏟아내고는 훈육했다고 착각하는 걸지도 모른다. 심리 상담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감해주는 것을 상담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공감은 산소와 같이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공감만으로 아이가 행동의 변화까지 얻기는 힘들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훈육이다.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한다. 아이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단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성장해 간다. 챕터 4. 아이의 뇌에 꼭 필요한 야단친 후 30분 법칙. 야단 맞은 아이는 계속 울거나 겁먹은 상태다. 멍하게 있기도 한다. 정서를 조절하는 뇌신경은 적절한 각성 상태에 있을 때 기능이 발휘된다. 야단치는 동안 아이가 겁을 먹거나 억울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아이의 자율신경계 조절이 어려워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야단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해도 꼭 아이 마음을 돌보는 따뜻한 훈육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단친 후에는 아이를 안아주고 다독여 마음에 남은 앙금을 씻어주어야 한다. 부모가 지나치게 화를 냈거나 소리가 너무 컸다면 반드시 30분 안에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다. 야단친 후 30분 법칙. 1. 혼나서 놀라고 무서운 마음을 다독여주고 이유를 설명한다. 혼이 난 아이는 겁에 질려 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부모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까 많이 무서웠지? 엄마가 너 미워해서 혼낸 거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가르치려고 혼낸 거야. 이렇게 혼낸 이유를 다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준다. 그런데 부모가 체벌을 사용한다면 아이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엄마 아빠도 자기를 때렸는데 왜 자기는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땐 앞으로 엄마 아빠도 때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야 한다. 2. 혼나는 동안 엄마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표현한다. 혼나는 동안 아이들은 부모 말을 듣고 있다. 무서워서 들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아이는 마음이 진정되고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3. 혹시 아직 마음에 남은 억울함이나 속상함이 있는지 질문한다. 혼난 아이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한다. 엄마가 소리 안 지른다고 해놓고 또 소리 지른 것도 억울하고 동생은 놔두고 맨날 자기만 혼나는 것도 억울하다. 그러니 오늘 혼난 아이는 또 다른 원망 한 가지가 더 마음에 쌓일 수 있다. 그러므로 꼭 억울한 게 없는지 질문해야 한다.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따지려 하지 말고 그렇게 많이 억울했구나 하고 아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어야 한다. 지금은 가르치는 시간은 끝났고 마무리를 위한 대화다. 만약 다시 논리적으로 아이의 잘못을 가리기 시작한다면 이날의 대화는 분명히 실패로 끝나게 된다.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면 다음날 다시 시간을 잡아서 시행하기 바란다.
4. 안아주고 토닥이며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언제나 마무리는 애정을 듬뿍 담아야 한다. 아이를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감정 표현을 해야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고 야단맞은 사건에 대한 감정적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 파트 7. 특히 훈육하기 어려운 아이들. 챕터 4. 스마트폰에 과몰입하는 아이. 우리 집만의 스마트폰 원칙.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리 집의 원칙을 함께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하루에 딱 한 가지 아이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꼭 지켜야 한다. 물론 5분짜리 영상 1개와 20분짜리 영상은 만족도가 다르니 시간과 양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정해도 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약속을 지키는 단단함이 스마트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강하게 지켜져야 한다. 아이가 더 보겠다고 애원하고 매달린다고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어설픈 공감으로 아이에게 틈을 보여서도 안 된다. 스마트폰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정말 보고 싶구나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을 못 봐서 속상하구나. 이런 말은 아이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더 떼쓰게 만든다. 바로 안 된다고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엄마 아빠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꼭 필요한 때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규칙을 세운다. 자기조절력이 자라는 중인 어린아이들은 견물생심이 무척 심하다. 눈앞에 보이는데 참으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